반갑습니다. 구구스포츠 유레카입니다. 오늘도 근거 있는 분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UCL 두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경기 분석에 앞서서 국내 최대의 정보 모방을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 후 메시지 주면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첫 번째 경기는 레드불 잘츠부르크 대 바이에른 뮌헨의 UCL 일정입니다. 17일 오전 5시 잘츠부르크의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인데요. 먼저 홈팀 잘츠부르크에 대해 분석해드릴게요. 오스트리아 최강 잘츠부르크는 끊임없이 좋은 유망주들을 발굴해내는 팀으로 유명합니다. 올 시즌을 앞두고 다카와 음에프 등 주요 선수들이 떠났지만 카팔도, 피용트코프스키, 베르나르두, 시미스 등을 영입해 전력을 보강했는데요. 자국 리그에선 확실히 적수가 없어 보입니다. 개막 후 10연승 포함 오랫동안 무패를 달렸고 올 시즌에도 압도적인 성적으로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챔피언스 리그에서 활약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 브랜비를 꺾고 본선에 진출했는데요. 조별리그에서 세비야, 볼프스부르크, 릴 등 까다로운 팀들과 한 조에 묶였는데 세비야와 볼프스부르크를 제치고 2위로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홈 3경기에서 전승을 기록하며 홈 깡패의 면모를 과시했는데요. 이번 경기도 홈이라는 점에서 기적을 기대하고 있지만 베르나르두와 디아라의 부상 결장 가능성으로 인해 전력을 쏟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원정팀 뮌헨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뮌헨은 챔피언스 리그에서 늘 우승 후보로 평가되는 팀입니다. 올 시즌엔 오파메카노와 자비처 등을 영입하면서 전력은 더욱 강해졌는데요. 리그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 아우크스부르크, 보루시아 뮌헨글라드바흐, 보움 등의 예상치 못한 패배를 당하기도 했지만 나머지 경기에선 한 경기를 제외하고 모두 승리하며 당당히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주말 보움전 패배의 충격은 상당하지만 실수 정도로만 받아들여지는 게 사실입니다. 챔피언스리그에선 더 완벽했는데요. 바르셀로나의 몰락 속 벤피카와 디나모 키예프를 제치고 당당히 1위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6전 전승을 기록했는데 그 사이 22골을 퍼부을 정도로 막강한 화력을 뽐내는데요. 다만 이번 16강 1차전에선 100%의 전력을 쏟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노이어가 무릎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고 데이비드와 고레츠카 역시 이번 경기에 뛸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됩니다. 다만 이들이 없다 하더라도 워낙 스쿼드가 탄탄하기 때문에 큰 걱정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노이어의 빈자리는 올레이가 채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잘츠부르크와 뮌헨은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도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당시 뮌헨이 2전 전승을 거뒀는데요. 특히 원정 1차전에서 6대2 대승을 거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맞대결도 비슷한 양상이 예상됩니다. 오히려 잘츠부르크의 전력이 이전보다 약해졌기 때문에 더 큰 승리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뮌헨의 승리와 마이너스 1 핸디승, 욕심을 내서 마이너스 2.5 핸디승까지 도전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인터밀란 대 리버풀의 UCL 일정입니다. 17일 오전 5시 인터밀란의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인데요. 먼저 홈팀 인터밀란에 대해 분석해드릴게요. 인터밀란은 지난 시즌 리그 우승을 차지했지만 변화를 외쳤습니다. 콘테 감독과 동행을 포기했고 인자기 감독을 선임해 새로운 시대를 알렸는데요. 루카쿠, 칸드레바, 하키미, 나인골란 등이 떠났지만 트라노글루, 다르미안, 제코, 둠프리스 등을 영입하며 전력을 보강했습니다. 리그에서 흐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최근까지도 리그 14경기 무패를 기록하며 오랫동안 선두를 달렸는데요. 마르티네스와 제코가 구축하는 투톱은 루카쿠가 있을 때보다 파괴력은 떨어지지만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펼쳐주면서 공백을 메워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챔피언스리그에서 활약은 살짝 아쉬웠는데요. 첫 경기에서 레알 마드리드에 패했고 샤흐타르 원정에서 비기며 탈락 위기까지 몰렸습니다. 다행히 쉐르프와 2연정 승리 후 샤흐타르의 복수에 성공하면서 겨우 조 2위로 16강에 진출했는데요. 현재 고센스와 코레아가 부상 중이긴 하지만 대체할 선수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원정팀 리버풀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리버풀의 새 시즌 목표는 리그와 챔피언스리그 재패입니다. 전력 보강엔 힘쓰지는 않았지만 기존 선수들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평가했는데요. 리버풀은 개막 후 리그 10경기 무패를 달리며 가능성을 보였지만 맨체스터 시티라는 강력한 경쟁 상대에 조금씩 밀려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챔피언스 리그는 달랐는데요. AC 밀란, 포르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죽음의 조와 포함돼 쉽지 않은 경쟁을 예고했지만 조별리그 6전 전승을 기록하며 우려를 말끔히 씻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팀들을 상대로 6경기에서 기록한 득점만 17골일 정도로 막강한 공격력을 자랑했는데요. 마네, 피르미누, 살라가 이끄는 공격은 역시 유럽 최강이라는 점을 재차 증명했습니다. 리버풀의 분위기는 더욱 좋아졌습니다. 1월 이적 시장에서 디아스를 영입했고 티아고와 엘리엇 등 부상자들도 대부분 돌아왔는데요. 네이션스컵에 수출됐던 살라와 마네 역시 돌아왔기 때문에
전력만 보면 시즌 중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밀란과 리버풀이 마지막으로 만난 건 2008년 챔피언스리그 무대였습니다. 당시 두 차례 맞대결에서 리버풀이 모두 승리했는데요. 리버풀은 최근 아탈란타, AC 밀란을 상대로 모두 승리하며 이탈리아 원정에 대한 자신감도 높였습니다. 리버풀이 승리하지 못한 이유는 없어 보이며 원정임을 고려해 일반승만 가져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UC의 두 경기를 분석해드렸습니다. 언제나 스포츠에 100%는 없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더욱더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정보 모방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 후 메시지 주면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구스포츠였습니다.